은퇴 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부부와 평생 단짝이 되는 부부의 결정적 차이. 혹시 요즘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분, 아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은퇴 전에는 회사 일이다.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서 부딪힐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은퇴라는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24시간을 한 공간에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루에 앉아 TV 채널을 두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별것 아닌 잔소리에 욱하고 올라오는 서운함.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면 이러다 진짜 각방 쓰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이혼율, 이른바 황혼 이혼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냈는데 정작 인생의 후반전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지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두 손 꼭 잡고 여행을 다니며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라고 웃는 부부들.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니라 생애 최고의 단짝 친구로 남는 3가지 결정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부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 우리는 하나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자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부부니까 은퇴 후에도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저녁에 만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 라이프 스타일이 겹치게 되죠. 이때 많은 남편분들이 은퇴의 상실감을 아내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삼시세끼를 아내가 차려주길 바라고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자라며 껌딱지처럼 따라붙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힙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야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는데 왕자님 모시듯 하루 종일 수발을 들어야 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분들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종일 있으니 텔레비전 소리 하나, 걷는 발소리 하나까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것 좀 도와줘라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십 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숨 쉴 틈처럼 주어져야 합니다. 독일의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서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바짝 붙으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은 남편만의 오전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산책을 하든 도서관에서 책을 읽든 복지관에서 새로운 걸 배우든 집을 나서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일정을 남편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오늘 오전에는 각자 볼 일 좀 보고 점심때 만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두 분의 관계를 구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구속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제2의 독립입니다. 남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이 한마디. 자, 이번에는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파국을 부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집에서 삼시세끼 차려주는 게 무슨 일이라고 투덜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묵묵히 내조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의 60대, 70대 아내들은 스스로의 삶과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집안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주방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 사람과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절망감이 피어오릅니다. 남편은 은퇴로 직장을 잃었지만 아내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부라는 직업은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평생 단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 덕분이야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가 부끄럽고 어색하시다고요? 쑥스러우면 손편지라도 한 장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여보, 젊은 날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퇴해서 쉴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에 아내가 쏟아부었던 수십 년간의 서운함과 원망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아내는 대단한 재산을 원하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를 알아주고 나의 희생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남편의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씻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내가 빗자루로 쓸어 담는 것. 그 작은 배려가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꼭 가져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 자, 거리도 적당히 두었고 서로를 향한 고마움도 알았다면 이제는 은퇴 후 삶을 황금기로 만들어줄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매일 마주 앉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뉴스 봤어? 이런 단답형 대화만 나누다 보면 금방 대화가 고갈되고 지루해집니다. 대화가 없으니 TV 화면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각자의 세계에 갇혀 완전히 남남처럼 살게 되죠. 행복한 노년의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는 매주 주말마다 가까운 둘레길을 하나씩 정해서 완주하는 부부 트레킹 프로젝트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정상에서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 시간 속에는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 교실을 같이 다니거나 스마트폰으로 멋진 풍경 사진을 찍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소소한 취미를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는 그 공유된 기억입니다. 여보, 다음 주는 저기 남해로 사진 찍으러 가볼까? 거기 맛있는 멸치쌈밥집도 있다는데 가보자. 이렇게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설렘이 부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부부가 원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인생의 방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젊은 날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그동안 거친 바다를 항해하느라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오후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고 친구들도 결국 자기 살기 바빠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병원 침대 곁을 지켜줄 사람, 나의 젊은 날과 늙은 날을 모두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시면 말없이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여보,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더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 부부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